박원순 시장 관련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저희 방송 중에 속보로 전해드린 소식이었는데 딸의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두 분도 또 사사로운 연이 박 시장하고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뭐 박정호 기자는 한때 계속 밀착해서 마크맨으로 또 찍은 적도 있고 박 시장을 수행해서 네. 신 변호사님도 함께 시민활동도 하고 하셨죠? 네, 95년도에 참여연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직접 참여연대 참여하진 않았지만 많은 선후배들이 참여연대 처음 만들어질 때 같이 관여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했던 인연이 있죠. 예. 저는 뭐 이제 옥탑방에서 생활할 때 그때 또 인터뷰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여러 가지 뭐 비전이나 그리고 계획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었고 그런 걸 들으면서 뭐 꿈을 꾸는 그런 뭐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시민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좀 다 이제 사라지게 돼서 좀 허무함, 뭐 안타까움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예. 오늘부터 조문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조문을 받는다고 하면 부검 같은 건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유족 입장에서는. 뭐 우선은 지금 그 검사 검시가요 통해서 혹시라도 뭐 범죄 혐의점이 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부검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유족하고 협의 중이다라고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족들이 아마 원하지 않는다면 부검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박 기자가 얘기한 범죄 혐의는 이제 타살 혐의가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타살 혐의는 없어 보이니까는 아마 부검은 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자, 이렇게 애도 물결이 있는 가운데 뭐 정치권에서는 뭐 여야 공 애도 물결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 장례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면 안 된다. 아마 서울특별시장이 처음인 것 같아요. 반대 청원도 올라온 건데 이 이유는 뭡니까? 박 기자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청원인이 올린 내용을 보면 이 박 시장이 사망하는 바람에 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그게 떳떳한 죽음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라고 청원인이 반문했고요. 또 사망 직전 불거진 성추행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5시간 만에 7만 명이 넘었다. 뭐 지금도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이런 것들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가 이제 5일장으로 치러는 상황,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으로 치러지고 오는 13일에 발인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분향소 조문,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한 분향소도 시청 앞 광장에 설치를 합니다. 이거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법적으로 좀 따져봅시다. 네네. 고소인이 성추행 의혹 제기하면서 고소를 했고, 다만 피고소인이죠. 박 시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네. 경검으로서는 공소권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뭐 검찰 사건 사무규칙 제 69조에 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라고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사를 해봤자 처벌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소권 자체가 없다,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라서 뭐 경찰로서는 사건 사무규칙에 있는 대로 지금 처분을 한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근데 이 고소인이 뭐 이런 의혹이 있고 이런 혐의가 있다고 고소했다고 그게 범죄로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예. 원래 고소인 조사 내지는 고소고발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피고발인 조사하고 필요하면 참고인 조사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혐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경찰은 이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서 검찰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서 그래서 재판에 넘길 건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지금은 고소인 조사만 이 절차에서 고소인 조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이런 것은 고소인이 일단 고소를 했고
피고소인이 사망했으니까 그거는 범죄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렇게 뭐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뭐 각자의 몫이겠지만 형사 절차상으로는 고소인 조사만 끝난 그 기나긴 공소와 재판까지의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만 끝난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 박원순 시장이 어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않았는데 그제밤에 그 고소했던 분이 변호인과 함께 경찰청을 찾았고 새벽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건 어떻게 팩트 체크가 된 건가요? 지금 뭐 그 몇몇 언론사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 경찰에 확인해서 보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뭐 그때까지 조사가 있었다라고 우선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고소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경찰에서 확인해 준 내용인데 네. 제가 궁금한 것은 고소인이 밤에 찾아와서 고소를 하면 새벽까지 바로 조사가 이어지는 좀 궁금해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이지는 않은 과정으로 보여요. 예. 다만 이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의혹이 있는 부분들을 가부간의 판단을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필요했다. 이런 판단을 경찰이 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일반적으로 밤늦게 와서 고소를 한다든지 고소를 받자마자 바로 밤새 새벽까지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 고소인에 대한 2차 피해는 없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다만 또 망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해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렇습니다.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어느 한쪽 편만 들면 좀 안 될 것 같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실관계만 보도하는 거는 그나마 나은데 이렇게 우리 기자님과 저처럼 와가지고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예. 정말 조심스럽고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드려야 될지 어렵습니다. 솔직히. 예. 저도 어제 그 라디오 방송이 끝나고 저 개인 방송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순간순간 들어오는 보도에 사실 확인 안 된 보도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좀 다음에라도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는 좀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 아니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고 하죠. 그런 내용을 언론에서 받아서 쓰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계속 보도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보도가 보니까 그 사망 보도 관련해서 첫 보도가 6시 25분에 월간 조선에서 첫 보도가 나왔어요. 단독. 소위 말하는 메이저 언론에서도 네. 거짓 뉴스를 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이걸 다 받아서 뭐 6시 52분, 7시 9분,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들 이런 데서 연속해서 단독, 특종 뭐 이런 식으로 단독, 속보 이걸 달고 올라왔는데 사실은 전부 다 이거 당시로서는 가짜 뉴스였죠. 그렇습니다. 예. 당시로서는 가짜 뉴스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잠깐만요. 네. 거기다가 유서가 발견됐다. 네. 사체가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네. 다 가짜 뉴스였는데. 다 가짜 뉴스. 그렇습니다. 네, 마치 진짜인 것처럼 또 뭐 현장 사진까지 올라오면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저는 이 취재를 하면은 사실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팩트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제 나온 기사들은 보면 그냥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취재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메신저에 돌아다니는 그걸 보고 과연 진짜인 것처럼 팩트 체크가 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했단 말이죠.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이제 메이저 언론의 보도도 문제인데 한편 보자면 이 유튜버들이 가서 중계를 하면서 생중계를 하면서 하는 말들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더 여기서 옮기기 어려울 정도의 뭐 시신이 바꿔치기 될 수 있다. 내가 뭐 봤는데 안 보여주려고 누가 그런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막 정말 검증 없이 하고 예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근데 거기에 몇만 명이 접속해서 그걸 보고 있더라는 것,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사실인 것처럼 확산이 돼버린 거죠. 근데 어제 월간조선 기사는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되긴. 네, 나중에 삭제됐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주류 언론, 이른바 주류 언론에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중소형 언론들이 그대로 똑같이 보도를 합니다. 예, 뭐 성균관대 후문 인근 와룡공원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쭉 나갔죠. 그러니까 월간조선이. 이게 그냥 기사가 잘못됐다고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잘못된 정보가 진짜인 것처럼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냥 우리나라 언론은 잘못 올렸으면은 삭제해 주세요. 삭제하고 끝.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외국 언론도 이런 행위를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네. 조금 우리 언론이 스스로 성찰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외신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이 그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그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우리 언론 같은 경우는 좀 뭔가 특정되고 확정된 것처럼 예. 그 이 사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확정된 것처럼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해왔죠. 네. 예. 어제 유서가 발견됐다. 이것도 오보였는데 오늘 공식 발표로 이제 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언론이 보도한 유서가 발견됐다. 그 시점까지는 오보였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발견된 내용은 이제 그 유서 전문이 나왔는데 좀 몇 줄 안 되더라고 짧더라고요. 네, 이게 이 공간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그 유서였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직접 자필로 적은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받게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이렇게 짧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유서가 나오기 전에 또 유서라고 해서 장문에 네. 이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전 그걸 보고 이거는 유서가 아니겠다라는 판단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18년 전에 한번 써봤던 거라고 하는 네. 얘기도 있던데 2002년 저서에 들어가 있던. 저서에 들어가 있던 이게 내용입니다. 마치 이번에 발견된 유서인 것처럼 이렇게 언론 이 인터넷상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했던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잘못된 정보가 나오면 제가 몇 번을 받아요. 이게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맞냐라고 확인해 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계속 물어보는 그 질문들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확정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이게 뭐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 유서는 박 시장이 자필로 쓴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필로 썼는데 뭐 구체적인 뭐 이야기는 없었고 어쨌든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가족에게 미안하고 뭐 그런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SNS 상에서는 어쨌든 악의적인 출처불명의 글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유족들이 고인의 명예훼손에게 멈춰달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해요. 네네. 특히 SNS 상으로도 그렇고 사망 사건을 보도할 때 언론에서는 이미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한국기자협회가 2018년에 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걸 이미 결정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같이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이 적용 대상이 단순히 그냥 언론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모두가 이 권고 기준에 따라서 자살 사건 같은 경우, 사망 사건 같은 경우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 내용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 어떤 특정 단어를 쓰지 말고 뭐 표현을 순화해서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뭐 방법, 뭐 장소나 뭐 동기 같은 거는 보도하지 않을 것을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보도를 쭉 보면 이런 권고가 안 지켜진 보도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 고인을 뭐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SNS상 많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더 한층 아플 텐데. 지금 우리 신장식 변호사 정의당 당원입니까? 네, 당원입니다. 예. 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이것도 SNS 쓴 글이죠. 예, 박원순 시장 조문하지 않겠다 이렇게 써서 나름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박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또 문매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예. 왜 그런 글을 썼는지는 저도 전문을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굳이 마지막 한 줄을 꼭 썼어야 됐는지는 저도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피해 주장자죠. 아직은 사실관계가 다 명백하게 드러난 건 아니니까 이 피해 주장자가 받게 될 2차 가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예. 내용이 사실은 주요하게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조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굳이 쓸 필요가 있었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지난번 안희정 지사 모친 상태 정의당이 또 당 대변인 논평으로 그 대통령이 왜 조화를 보냈느냐 이거랑 이어지면서 정의당은 따뜻함이 없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동시에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정미 전 대표랑 그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정미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굳이 이 논평을 그렇게 낼 필요가 있었을까? 타이밍이 중요하죠, 사실은. 네. 사실 굉장히 저도 마음이 심란했는데 그 심란함에는
그 빚진 마음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해왔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나 이런 것을 예. 통해서 저도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혜택을 본 빚진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실망감도 있었거든요. 그럼요. 예, 네. 왜 그랬을까 하는 큰 실망감. 그다음에 2차 가해가 우리 기존의 언론 환경이라든지 또는 온라인에서의 이야기들 보면 2차 가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다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이 예.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좀 고려하는 것이 언론이나 또는 정당이나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뭐 경쟁적으로 좀 보도하고 뭐 이쪽 입장이나 저쪽 입장이나 좀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좀 편을 나눠서 네. 뭔가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언론의 보도 행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제가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장례 집행위원장으로서 이런 언론 보도나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사실은 가장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말들은 음모론입니다. 이 자살의 이 사망의 원인이 달리 있다. 또는 사망하지 않고 무슨 뭐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도 아니고 사망하지 않고 시신이 바꿔치기 됐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정말 유족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또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네. 예. 그래요. 아까 그 보수 유튜브, 뭐 극우 유튜브라고 하죠. 극우 유튜브들의 행동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니겠어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도 비상입니다.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네, 뭐 다 알 수가 없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가지고요. 예. 네. 또 김부겸 전 장관, 네. 뭐 또 이낙연, 또 이재명 지사 여러 사람이 또 추모글을 올리기도 했고 그렇던데 재보궐 선거를 벌써 이야기하는 건 좀 성급하지 않습니까? 그 성급하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예. 재보궐선거 내년 서울, 부산 또 뭐 아마 경기도나 경남 또 등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대선처럼 내년 재보궐선거 치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뭐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눈치 챙겨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 장례나 치르고 나서 물론 정치인들로서 셈속이 있겠죠. 마음속으로는 이런저런 셈속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 대선처럼 내년 재보궐선거 치르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치인으로서 또 한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해야 될 이야기인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오늘 뭐 당 정강정책 개정특위 세미나에서 한 얘기인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요. 정강정책 얘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꺼내서 지금 뭐 장례 절차 다 끝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 건 글쎄요. 통합당이 뭐 이걸 어떻게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금 벌써부터 김종인 위원장 말이 나오기 전에 내년 보궐선거가 뭐 어떻게 되고 구도가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를 또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얘기를 꺼낼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장이 재보궐이 확정됐고 네. 서울시도 이제 확정되는 것이고 재판이 걸려있는 경기도와 경남이 확정되면 빅 선거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생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타이밍이 누가 봐도 좀 안 맞지 않았냐. 장례 끝나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신장식 변호사가 음모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예전에 안희박김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민주당 대선 주자들 안희박김이 아마 차례로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네네. 무슨 국정감사장에서도 흘러나왔던 얘기인데 조원진 전 의원이 얘기했죠. 했던 얘기죠. 근데 여기서 박을 날려줄게 내가. 차례로 이런 날려간다. 근데 안희정 지사, 이재명 지사, 박원순 시장, 김경수 지사인데 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네요. 근데 문제는 네. 이 이야기를 어제 11시 28분에 한 언론사가 이야기를 썼어요. 예.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음모론이라는 게 뭐 아까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메이저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사에서 11시 28분이면 아직 경찰의 공식적인 사망
관련된 브리핑도 나오기 전이거든요. 예. 이때 안이 바뀐 이야기를 써서 이 음모론을 부추기는 방식은 이거는 언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음모론을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도하는 행태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음모론이 정말 사실이고 팩트에 근거한 건지 이런 것들을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를 해주고 보도해야 그래야죠.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경마장식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방금 언급해드렸다시피 취재가 아니라 검색을 하는 기자들이 너무 많다. 언론이 많다. 이런 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문제점 제가 여쭤볼게요. 그렇게 오보를 적는다거나 어제 월간조선처럼 그러면 이 클릭이 확 몰릴 거 아닙니까? 네. 뷰가 집중되고 결국은 돈벌이가 된다는 건데 그런 걸 노리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확인도 안 된 사실을 쓰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점도 있겠죠. 그 경제적인 면, 그 수익적인 면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빨리 정보가 많아서 빨리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뭔데 결과적으로는 신뢰가 더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 여기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 돌아다니는 그 글을 진짜인 것처럼 쓰는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올려서 어떤 뭐 책임이나 그런 걸 떠나서 아니면은 그냥 삭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뭐 클릭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오기 때문에 언론사의 수익이 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러니까 클릭수로 언론사가 경제적인 부분들에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아주 자극적인 방송하는 유튜버 극우 보수 유튜버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지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예. 오늘도 그 극우 유튜브 중 며칠 보니까 박 시장이 사망한 그 장소를 찾아가서 찍고 있더라고요. 네. 좀 윤리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어쨌든 이 사건으로 묻힌 이슈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 수용 사건, 예, 묻혀버렸는데, 일주일 시간이 걸려서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하라는 대로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왜 그럼 일주일이 걸렸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걸려서 좀 딜레이 시켜오기도 해보고 다른 어떤 제도를 갖고 오기도 해보고 결국 안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흔들렸죠. 사실은 여러 가지 말을 길게 해놓긴 했지만 100기를 든 거거든요. 예. 현재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100기를 든 건데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질 것이 뭐냐면 7월 달에 중간 고위급 간부 검사들 인사가 있습니다. 예, 평검사들 인사는 내년 2월에 하게 되지만 중간 고위급 간부들 검찰 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확실히 이번 건으로 해서 추가 기울었다. 추가 추장관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예상했던 게 수용하고 사퇴 가능성도 있었고 네. 수용하지 않고 사퇴 가능성도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수용하고 그냥 직을 유지. 이건 사실 생각이 어려운 거였는데. 근데 예. 누구 좋으라고 사퇴하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흘러나오긴 했죠. 예.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사실은 아무 권한도 없는 검사장 회의에서도 직을 걸 일은 아니다. 진퇴와 연계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고 이전에 사실 2005년에 그 천정배 예. 법무장관과의 그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이틀 뒤에 사퇴했거든요. 수용하고 사퇴했죠. 예, 수용하고 이틀 뒤에 네. 사퇴했죠. 사실은 근데 이거 수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지휘에 따라야 되는 거죠. 따르고 항의 차원의 사퇴잖아요.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일단 결과적으로 따르지만 사실은 말을 여러 개를 막 많이 붙여놨어요. 예. 붙여놨다가 결과적으로는 따른 것인데 사퇴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미래통합당에서 이것을 정치쟁점으로 지금도 정치쟁점화 시켜 놓고는 있습니다만은 더 정치쟁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뭐 부르겠다 국회로 이랬었는데 윤석열 총장은 아마 뭐 국회에서 불러도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가기 어려울 것 같죠. 예,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언론적인 면 좀 보면 이게 일주일 동안 시간을 끌면서 정말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사를 쓸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 그러니까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휘를 내렸으면 그걸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게
간단하고 명료하고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예. 그걸 안 하고 뭐 밑에 있는 검사장들 모아서 회의를 하고 또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제안을 수사본부를 꾸리겠다는 제안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예.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언론에서 그대로 써줘요. 예. 그 윤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양자택일밖에 없었는데 사지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네, 선택하라 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언론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